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우선 독서 노트 정리를 하려고 책과 노트를 가져왔는데요. 독서 노트를 쓰다 보면은 가끔씩은 좀 쓰기 싫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책 내용이 독서 노트 남기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 별로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 읽는 법과 존머시 이야기도 제가 느끼기에 크게 독서 노트를 남길 이유에 대해서 잘 찾지 못했던 책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남겼던 책이 사람 장소 한 대였고, 그 이후로 이제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장소 한 대를 5월 8일 날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책을 남기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시 읽는 법 이후로 읽은 책이 이렇게 3권입니다. 자기결정, 환대 예찬, 그리고 가제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환대 예찬의 경우에는 사람, 장소, 환대를 읽고 환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읽었던 책이고요. 자기결정 같은 경우에는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원래는 이 책을 가지고 노트를 남길까 했었어요. 그런데 좀 책이 얇은 것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해야 하나?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받는 그런 책이었고,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리뷰를 남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남기려고 오늘 가지고 온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제가 노래하는 곳. 전자책의 경우는 저는 주로 소설 같은 거를 전자책으로 읽는 편이고요. 소설 읽을 때는 메모 독서나 그런 독서법이나 뭔가 남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책, 진짜 정말 영화를 보듯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보는 거라서 가제가 노래하는 곳도 특별히 체크해 놓은 곳이 없어서 독서 노트 쓰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인드맵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제가 혼자 그냥 간단하게만 독서 노트를 남길 예정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하는 도구 활동은 마인드맵이고요. 마인드맵을 꼭 하는 이유는 마인드맵을 하고 나면 좀 생각의 정리가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제가 노래하는 곳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아이패드로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 마인드맵을 남긴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은 독서노트보다가는 마인드맵 남기는 법에 대한 부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경우는 제가 특별히 메모를 크게 하지 않고 정말 푹 빠져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한 페이지가 꽉 차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소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인물 중에도 좀 주요 인물, 카야와 테이트, 체이스, 이렇게 러브라인이 있는 인물들과 카야에게 중요한 인물인 점핑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사실들, 카야가 미녀이면서 습지 과학자이면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큰 가지가 되고, 다른 부분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재가 노래하는 곳, 이 책 제목인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중심 가지를 넣어봤고, 책 제목이기 때문에 저자에 대해서 한번 써봤고, 내용에 대해서도 뭐 범죄 소설이다, 연애 소설이다, 반전 드라마다 뭐 이렇게 남겨봤고요.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의미, 이 책 속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의미가 숲속 아주 깊은 곳,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사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 사는 습지소녀 카야는 이제 거기가 바로 카야가 카야답게 사는 곳이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은 어떤 갈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읽고 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의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봤고, 그리고 1950년대에서 7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의 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가 한가득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읽을 때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앞쪽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습지는 늪이 아니다. 습지는 빛의 공간이다. 물속에서 풀이 자라고 물이 하늘에 흐른다. 꾸불꾸불한 실개천이 느릿하게 배회하며 둥근 태양을 바다로 나르고 수천 마리 흰 기러기들이 우짖으면 긴 새들이 애초에 비행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듯 뜻밖의 기품을 자랑하며 일제히 날아오른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것 말고도 책을 읽으면서 표현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호불호 없이 모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렇게 제가 즐겁게 읽었던 하지만 독서노트 남기기에는 살짝 미흡했던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 대한 마인드맵을 한번 봤고요. 다음은 환대예찬입니다. 환대예찬. 사람, 장소, 환대는 저자의 어떤 이론을 따라가면서 과거의 어떤 그 철학자들에 대한 그 사상을 따라가면서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환대예찬이라는 책은 저자가 옛날 이야기 그리고 소설 그리고 불교 경전 그리고 성경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난 환대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나열해 놓은 식의 어떤 결론되지 않은 환대의 예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다시 독서노트를 쓰고 뭔가 리뷰를 쓰기가 조금 제가 미흡하다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환대예찬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조금 그냥 보기에도 가지가 굉장히 좀 텅 비었잖아요. 촘촘하지 않잖아요. 근데 촘촘하지 않다고 그게 마인드맵을 잘못 그린 거나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촘촘한 거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적은 거거든요. 여튼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이제 리뷰를 쓰다가 리뷰가 굉장히 짧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남기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인드맵에 대해서만 살짝 가져왔습니다. 프린트 했고요. 마인드맵의 경우는 이제 책을 읽고 어플로 패드를 이용해서 늘 그리고 있습니다. 패드를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독서노트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노트에서 제가 엄청 갑자기 한 방에 쭈루룩 잘 그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좀 더 추가하기도 하고 뭐 좀 군더더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빼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대 예찬에 대한 마인드맵입니다. 현재 예찬에서 나오는 어떤 무조건적인 환대, 이게 사람 장소 환대에서 나오는 절대적 환대와 같은 말이었고요. 이걸 비교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었고, 특히 문학은 성원권, 즉 사람들 권리, 사람 자격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그 안에서 주인공이든 아니면 그냥 등장인물이든 어떤 식의 환대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몽실 언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남기고 싶은 걸 한번 남겨봤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가장 와닿았던 부분, 혹은 내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한 이제 환대와 폭력이라는 부분에서, 이 환대와 폭력은 굉장히 정반대의 말일 것 같은데, 내가 어줍지 않게 잘 대해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게 환대 예찬에 대한 부분이었고, 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입니다. 자기결정은 친구와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읽은 책이고, 마인드맵이 엄청 촘촘하죠. 그런데 마인드맵이 이렇게 촘촘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을, 자기결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리뷰를 남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렸더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릴 걸 찾지 못하는 상황에 마인드맵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게 프린트한 게 바로 이거고요. 이 마인드맵은 굉장히 그리기 쉬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챕터가 3개예요.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자기 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자기 인식은 왜 중요한가?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렇게 3개에 대한 챕터가 있거든요. 3개, 하나, 둘, 3개. 왜냐면은 이 챕터가 이렇게 3개니까 자기 결정에 대한 이게 첫 번째 강의, 그리고 자기 인식에 대한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이렇게 한 거고요. 또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장 안에 작은 절들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한 두세 장에 하나씩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모두 다 그 작은 절들입니다. 작은 절들이고,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줄쳤던 부분, 이렇게 줄을 쳤던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자체는 그리기가 굉장히 쉬웠고, 요약하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그런 책입니다. 책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고 나니까 이제 책을 읽을 때는 그 페이지, 그 장, 그 절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열심히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큰 하나의 강의, 이게 첫 번째 강의니까, 강의 안에, 요 소주제, 이 소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바, 이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으로 인해서 이제 이해가 더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혹시 독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싶으시고 책 자체가 챕터가 3개나 4개 정도로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책은 뭐 소설이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절로 나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작은 절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 작은 절에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추가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만으로 훨씬 이해가 잘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권의 마인드맵, 7권의 책에 대한 마인드맵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서노트, 너무 독서노트를 남기지 못해서 약간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독서노트를 이제 남겨볼 예정입니다. Please forget my number. I wish I were louder on my love. I don't want to love you.